녹화가 왜 안 되지? 자, 물의 전기분해 관련 그 반응식이 물의 전기분해가 어디 몇 페이지 나와 있냐? 어? 몇 페이지 나와 있어? 304페이지 좀 펴보시면 좋겠어요. 유찬이 폈냐? 저 국가서를 제일 좋았습니다. 너 이 새끼 아구창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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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교과서 아까 우리 이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상입니다. 이 친구 이름 뭐예요? 아이 소리도 안 들려. 소리 좀 크게 해줘봐. 이름 뭐야? 이름 나 알았는데 까먹었는데. 민준이. 어민준. 그랬어? 자, 한번 교과서 봅시다. 물의 전기분해와 전기분해로 얻어진 그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연료전지에 활용을 하게 되고 그 연료전지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 관계. 이게 이제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전극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전극은 백탄 두 개를 알루미늄 박으로 감싼다. 위쪽을. 그래서 이렇게 전극을 준비합니다. 이 백탄이 뭐냐? 이 나무로 만든 어떤 그 뭡니까? 이게 나무로 만든 목탄이래요. 목탄. 단단한 나무를 원료로 하여 탄화를 충분히 진행시켜 만든 목탄을 두 개의 전극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은 순수한 물은 전기를 통하지 않죠. 물론 물이 자동 이온화가 돼가지고 옥소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조금 생성해내요. 이온을 생성해내지만 그 이온의 개수가 25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몰밖에 안 돼. 너무 적어. 그래서 이온이 너무 없기 때문에 물을 전기분해하려면 이와 같은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이제 어떻게 전기분해를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칠판에 한번 적어보면서 할 테니까 보충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순수한 물이 있어요. 물에다가 이 NaOH라고 하는 이 솔리드를 집어넣어요. 예? 솔리드를 집어넣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물속에 골고루 퍼지게 돼요. 골고루자 맞냐? 이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물속에 골고루 이 퍼진 상태가 돼요. 물속에 골고루 퍼진 상태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요게 10개 들어가잖아. 그럼 요거 10개 나오고 요거 10개가 10개 이제 없어지고 10개가 물속에 골고루 퍼져요. 골고루 퍼져 있어. 그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로 그냥 용액이라고 하는데, 그럼 요걸 뭐라 그러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쓰면 NaOH 수용액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NaOH 수용액. 알겠냐? 여기에다가 직류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건전지 여기 요거 직류전원입니다. 이 직류전원을 연결을 시켜요. 예?
직류 전원을 연결을 시키게 되면 그제서야 물이 분해가 돼. 예? 직류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건전지와 같은 거를 직류 전원이라고 하죠. 이 직류 전원의 플러스 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직류 전원의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지. 이게 포인트. 그제서야 이제 물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분해 반응식이 어려워. 그래서 애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은 적어보고자 한다 이 말이야. 예? 적어볼 테니까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안 되면 결과만 알아두면 돼. 결과만. 알겠지? 자, 직류전원을 NaOH 수액에 딱 집어넣고 직류전원을 연결하면 플러스 위에서는 이런 반응, 마이너스 위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반응식을 적을 테니까 그 반응식이 어려우면 결과만 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애우기가 좀 어려울 거야. 왜 그러냐?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양극에서는 물이 전자를 내놔요. 전자를 4개의 전자를 내놓고 이제 요 전자를 내놓는 반응을 산화라고 그래요. 이 산화가 일어나면서 여기 산소 기체가 발생해요. 그래서 양이사 일사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양이사 일사. 그리고 양산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양산. 양산산. 이거 산소잖아요. 이사 일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여기 플러스기니까 이게 플러스기 따라가는구나 하고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산소 결과는 그냥 직류전원 연결하면 양극에서 산소 나오는구나. 요게 결과물이야. 요게 결과물. 반응식은 어려울 수 있어. 그냥 니네들 수준에서. 외우면 좋고 못 외우면 말고. 결과는 알아둬야 돼. 직류전원을 연결하면 플러스 위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요게 이제 결과물.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결과물. 그다음 4424입니다. 전자 내놓으면 이 전자가 이동해요.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4개의 물분자가 4개의 전자를 얻어요. 이 전자를 얻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환원이라고 그래요. 환원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 음극에서 이제 요 결과물 요거 이제 알아야 돼. 수소기체가 나오는구나. 음극에서는. 요게 결과물이죠.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애우는 학생도 있어. 음사사 이사.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로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알아야 할 결과물은 뭐냐면 직류전원을 연결했을 때 양극에서는 산소, 음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부피비가 2대 1이구나 라고 하는 거. 같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생성되는 그들의 부피비가 2대 1이라고 하는 거. 이 개수비가 2대 1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20ml 나오면 여기 10ml 발생해요. 20ml, 10ml. 40ml면 20ml. 이런 식으로 그 생성되는 그 부피비가 2대 1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음극은 요 수산화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염기성 용액이 되는 상태가 마이너스 극 쪽에 염기성 용액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 때문에 이제 플러스는 산성 용액이다. 산성 용액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성 용액. 수소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양극은 산성, 음극은 염기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액도 그냥 빼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들
얘네들이 연료전지의 재료야. 제로, 아니 재료가 아니라 지로, 재료. 재료, 연료전지의 비트, 재료? 재료라고 할게 그냥. 연료전지의 재료야. 그래서 연료전지는 일종의 화학전지야. 화학전지. 좋습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기분해 장치가 있어요. 이 전기분해 장치는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물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산소, 수소, 산소기체, 수소기체 나오거든. 이런 산소기체와 수소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뭐지? 물질의 에너지. 아이, 화학 에너지라고 그러죠. 아, 예. 이게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냐?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뭐가? 전기 분해 장치가. 네? 전기 분해 장치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그러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전기 분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보십시다. 이거 보실게요. 이거 책 나와 있네. 자, 건전지 직류 전원을 연결하면 플러스극에는 산소기체 발생. 여기 결과물이죠. 양산. 그다음에 마이너스극 음극에서는 수소기체 발생. 음수 양산, 음수 양산, 금수 강산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연료전지의 재료를 획득했어요. 연료전지의 재료를 획득했어. 알겠어요? 예. 네, 그럼 연료전지의 재료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연료전지 재료와 산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필요하네. 그죠? 물론 이제 산소는 공기 중에 많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기를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어려운 것은 요 수소기체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요 수소기체 연료전지에서. 그러면 이제 이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연료전지 구성과 반응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어. 알겠어요? 이제 자, 요게 수소 연료전지의 장치야. 자, 이쪽은 산소를 집어넣어요. 산소를 집어넣는다기보다 공기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은 공기를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이 어렵지. 왼쪽은 수소 기체를 집어넣어야 돼. H2. 여기 수소 하니까 H라고 하면 안 돼. H2야. 여기 산소 하니까 O 하면 안 되고 여기 O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연료전지의 그 구성을 잘 보십시오. 두 개의 전극이 필요하네요. 요 두 개의 전극이 필요해요. 두 개의 전극이 필요하고 가운데 전해질이 있네요. 전해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전극 쪽으로는 왼쪽 전극 쪽으로는 수소기체를 불어넣고 오른쪽 전극에서는 산소, 공기를 불어넣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야 돼. 도선을 연결하고 전자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전자가 이동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꼬마 전구를 설치했네요. 꼬마 전구. 꼬마 전구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꼬마 전구. 미니 전구, 미니라이트. 맞나? 미니라이트? 미니라이트. 하여튼 요 꼬마 전구를 설치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늘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H2하고 O2 중에서 물론 좀 더 깊은 원리를 설명해야 되지만 이제 니네 이걸 알아야 돼. H2와 O2 중에서 누가 전자를 내놓으려고 하느냐. H2가 전자를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려운 용어로 H2의 산화 전극 전입값이 크다는 거야. O2는 환원 전극 전입값이 더 커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냥 결과물적으로 H2가 전자를 내놓으려고 하고 O2는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원 전극 전입값이 O2 4H 플러스 4 이 일렉트론이 1.23V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의 한원 전입값이 0.00V 또는 산화 전입값이 0.00V니까 O2 쪽이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H2는 전자를 내놓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결과론만 잘 알아보시면 돼요. 여기 어려운 얘기야. 요거 어려운 얘기. 어려운 얘기니까 일단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 이처럼 H2는 전자를 내놓으려고 해요. 알겠어요? H2.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 관계를 이렇게 전극에서 연료전지의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EH2가 요거 플러스 4 이 일렉트론이 넘어가면 어떻게 쓸 수 있니? 요거 플러스 4 일렉트론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일렉트론 쓸 수 있지. 예. 그럼 4배 H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 이 말이지. 예. 네, 보십시오. 자, 이 H2 가스가 4개의 전자를 잃었습니다. 잃고 4배 H 플러스로 됐네. 산화됐네 이래요. 산화됐네. 그러면 전자를 내놓는 극을 우리가 무슨 극이라고 하냐면 전자를 내놓는 극을 무슨 극이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봐봐. 전자를 여기서 내놓으니까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향하냐 지금. 이렇게 향하지. 요거죠? 전자 이동 방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전류 나가면 이렇게 흐른다라고 정의를 해.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우리가 정하는 규칙이야. 그죠? 전자가 나오는 극이 마이너스 극이야.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극 이렇게 정한 거야. 그죠? 이게 전자가 나오는 극이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전자가 나와서 전자가 나오는 극이야. 전자는 이래서 플러스 극으로 향하잖아요. 그죠? 그럼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향하는 거지. 요것이 결정이 되면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플러스 극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 O2가 뭐하고 반응하죠? 4배 H 양이온과 반응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전자 4개를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서 2배 H2O가 돼요. O2하고 얘네들이 전자 4개를 받았어요. 전자를 얻었습니다. 전자를 얻으면 뭐라 그러지? 한원 이래요. 한원. 그래서 연료전지에서의 극은 어떻게 정하냐? 연료전지에서 극은 전자가 나오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정해. 극을. 그 다음에 전자를 받는 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정해. 그래서 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이러한 화학전지에서의 극은 결국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은 어떻게 정하냐? 전자가 나오는 쪽이 마이너스 극, 전자를 받는 쪽이 플러스 극이라고 정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전자 이동 방향을 잘 또 눈여겨 보시고 이처럼 화살표로 전자 이동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자세하게 나왔어. 이렇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구나.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하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하량 Q는 IT 단위 시간 동안에 전류의 세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하량이 나와요. Q는 IT. 그래서 Q는 단위가 쿨롱이죠. 쿨롱. 그래서 몇 쿨롱이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요 꼬마 전구의 불빛이 밝고 또 약하고 이렇게 달라지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극을 정했습니다. 이제 극을 정했고
요 두 식을 변변 더해요. 그럼 여기 있는 요거는 산화 반쪽 반응, 요 아래 거는 환원 반쪽 반응이에요. 변변 더하면 EH2, O2 남고 애 왼쪽 오른쪽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없어지고 이쪽에 O2 남았어요. 이쪽에 EH2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보면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최종 생성물은 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화학전지라고 하는 이러한 장치는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꼬마전구에 불빛을 들어오게 한다. 즉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러한 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화학전지는 연료전지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장치다. 이 연료전지가. 그죠? 연료전지가. 자, 그러면 전기분해하고 그 연료전지의 차이점은 뭐냐? 물론 전기분해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로 바꾸는 거지만 이거는 비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야. 얘는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니까 비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고 얘는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야.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이차를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전자가 이동해. 이건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야. 이거는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 스폰테니어스.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연료전지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이가 높고 전이가 낮은 놈이 있어요. 수소가 수소 원자 쪽에 전자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 쪽에서 전자가 이동해 가요. 수소 전극 쪽에서. 얘는 뭐냐? 전기분해는 요거는 외부에서 직류 전원을 공급해야 돼. 요거 직류 전원을 공급해야 돼. 그다음 여기서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나온 전기도 직류야. 교류가. 여기는 비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지. 비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다. 요거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아무튼 전기분해에서 획득한 재료, 전기분해를 통해서 획득한 재료 두 가지가 뭐였지? 물, 수소하고 산소였어요. 그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는 뭐의 재료가 됐죠? 연료전지의 재료가 됐다 이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서 극은 어떻게 정하지? 그래, 전자가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 극, 전자가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 극으로 정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연료전지의 장점이 있어요. 최종 생성물이 물만 생성돼요. 아까 여기 요거 두 개 변변 더 해봐요. 그죠? 연료전지 반응식이 요건데 한번 볼까요? 요게 연료전지의 반응식이죠. 요 두 식을 아까 변변 더했어요. 더했으니까 최종 생성물이 뭐만 나오죠? EH2O 리퀴드만 나와요. 요게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전기분해 반응식이죠. 이 전기분해 반응식 변변 더해 보십시오. 뭐 나온가? 전기분해 반응식을 이 산화 반쪽 반응식, 환원 반쪽 반응식을 변변 더해라. 그럼 요거 더하면 6배 H2O, 요게 4배 H2O 넘어가면 6에서 4를 빼니까 왼쪽은 2배 H2O가 돼요. 그죠? 2배 H2O 리퀴드.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것은
2배 H2 가스 플러스 1배 O2 가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분해 반응식의 전체 반응식은 물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되는 반응이야. 전기분해 반응식.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서의 반응식은 어떻게 쓰죠? 이거는 여기 좌변에는 EH2 가스 플러스 O2 가스가 EH2 리퀴드가 되는 그런 반응이야. 그러면 이 반응식을 가만히 보면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수소가스하고 산소가스가 반응해서 2배 H2 물이 되는 이 반응이잖아요. 이 반응은 반응식만 보면 수소의 연소 반응과 똑같아. 반응식만 보면 수소의 연소 반응식과 똑같지만 이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소를 직접 태우는 수소의 연소 반응과는 좀 다르지. 반응식은 수소의 연소 반응이야. 반응식은 수소의 연소 반응이지만 연료전지에서 이 반응식은 수소를 직접 태우는 연소 반응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알겠냐? 그리고 이런 연소 반응,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러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난방에도 활용한다.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분해하고 화학전지의 구성, 원리, 그리고 화학전지에서 극을 어떻게 나누는가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설명해 줄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제주도의 파력발전소의 원리입니다. 파력발전소를 보십시오. 여기 파도가 이렇게 진행을 해요. 바닷물이 발전기 안에 공기를,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공기 진행하면 이렇게 파도가 진행하죠. 그럼 공기를 이렇게 위로 압축을 시켜요. 위로 압축이 되죠. 이거 위로 압축이 되면 터빈이 돌아가고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요. 그러면서 교류전류가 생산이 돼요. 교류전류가. 그죠? 자,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발전기 안에 공기를 위로 압축시킨다. 위로 밀려난 공기는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고 교류전류를 발생시킨다. 이게 파력발전소의 원리야. 자, 그다음 하나 더. 자, 우리가 조력발전은, 조력은 이거야. 조력 보실래요? 이 조력발전은, 자, 바닷물이 저수지로 쑥 들어와요. 이렇게 쑥 들어오면서 이 터빈이 위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교류전류가 발생돼요. 근데 썰물새는 저수지에서 바다로 쭉 나가요. 반대로 바다로 나가버립니다. 이럴 때는 아래쪽 방향으로 터빈이 돌면서 교류전류가 발생이 돼요. 그죠? 그래서 밀물대의 터빈의 회전 방향, 썰물대 터빈의 회전 방향이 서로 달라요. 하지만 터빈이 회전하면서 밀물대나 썰물대나 터빈이 회전하면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 전기가 교류전류야. 알겠어요? 예. 이거는 방파제를 설치해야 돼요. 방파제. 제방. 방파제를 설치를 해야 하는 게 조력발전이야. 비용이 많이 들어가. 조력발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 방파제 설치해야 되니까. 그에 비해서 조력이 아니라 조류발전이 있어. 조류발전은 방파제 없이 바다 밑에 설치해. 방파제 없이. 한번 보여줄게. 조류발전소는 이처럼 방파제 없이 이렇게 바다 밑에 설치해. 바다 밑에. 그래서 강한 조류가 발생되는 수로에 이러한 수차를 설치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요. 알겠냐?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조류발전소야. 바다 밑에 방파제 없이 설치했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요 회전 터빈을 돌리죠.
그러면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 전리를 생산해내요. 그럼 해저 케이블로 끌고 와서 변전소에서 이 전압을 조정해서 송전탑으로 보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류 발전의 장점이 뭐냐? 조류 발전의 장점. 친구들, 조류 발전의 장점이 뭘까? 친환경 소비다. 그렇지. 방파제 설치 없이 해류를 이용해요. 바닷속에 설치해서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이죠. 이 방파제를 건설할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요. 또 선박도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물고기도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은 이 조력, 파력보다는 조류 발전 쪽으로 우리가 그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류 발전은 몇 군데 있느냐? 한번 보겠어요. 우리나라의 조류 발전. 우리나라의 조류 발전은 몇 군데 있냐면 주로 이 조류의 어떤 흐름이 아주 급격한 곳에 이 조류 발전소가 있어. 그래서 보면 맹골만의 조류 발전소, 장죽만의 조류 발전소, 완도의 조류 발전소, 이런 조류 발전소들이 이 조류의 흐름이 급격한 부분에 이 조류 발전소들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조류야. 조루 그러면 안 돼. 조류. 이해 갔어? 예. 무슨 발전? 조류. 조류 발전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옆에 있던 발전기 돌아가요. 이 조류가 이렇게 급격하게 막 흐르잖아요. 조류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면서 발전기를 가동시키죠. 이걸 수차라고 하죠. 수차. 블레이드, 요 수차를 돌리면 옆에 발전기가 돌아가요. 교류 전기가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이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어떤 도시를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의 조건을 갖춘 도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볼 수 있어. 1번부터 9번이 뭘까? 1번부터 9번의 조건을 갖춘 도시, 친환경 에너지 도시야. 어떤 도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겠니? 미건 빨리 얘기해봐. 몰라? 자, 1번부터 보자. 1번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자, 친환경 에너지 도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돼. 1번. 자, 우리 유찬이 한번 읽어봐.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 빗물과 오수를 정화하여 화장실과 옥상 정화 관리에 활용한다. 또 건물 외벽에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하여 에어 손실을 줄인다. 또 읽어. 계속 지금 선생님 읽기 지금 뭐 오기 아파. 모든 도로를 보행자, 자전거, 통행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자, 그다음에 4번. 건물마다 열 교환기가 부착된 환풍기를 설치한다. 이 환풍기는 건물 안과 밖의 공기를 섞이게 하여 난방기구 없이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모든 주택의 지붕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다. 태양 전지판에서 나오는 건 직류입니다. 발전소는 교류고요. 자, 그다음에 6번. 6번 보십시오. 6번 읽어봐. 주거용 공간은 남쪽으로 배치한다. 유리창은 삼중창이고 채광이 잘 되도록 너블창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8번. 열병합 발전소에서 산업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한다. 자, 여기서는 산업 폐기물을 또 태우면 사실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약간 문제는 있어요. 자, 그다음에 9번 마지막.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풍력구를 설치한다. 자,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도시의 대표적인 그 도시가 어디냐? 그
그 도시가 2002년에 조성된 녹색 도시 영국의 배드제드였고요. 영국의 배드제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러한 조건. 자, 파력 발전소 있죠. 태양광 발전소 있죠. 풍력 발전소 있죠. 전기 충전 시설 있죠. 자전거 길 있죠. 또 뭐가 있나? 또 뭐가 있을까? 없네? 이런 녹색 도시 있죠. 그죠? 뭐 이런 것이죠. 됐어요? 됐다 그래. 네. 자, 그다음 항상 보면 여기 잘 보십시오. 터빈 있죠. 터빈이 있으면 발전기가 있어요. 터빈 옆에 발전기가 있어요.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교류입니다. 교류. 예? 직류가 아니야. 예? 발전소가 있으면 교류야, 교류. 자, 그다음에 정말 마지막이다. 자, 우리가 이 과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무슨 기술이라고 그러냐? 적정기술이라고. 적정기술. 자, 우리 유찬이 예. 요거 영어 한번 읽어봐. 도와줘 민준아. 시켰어요. 어프로프레이트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요. AT라고 그래요. 적정기술. 그럼 적정기술의 대표적인 게 뭐냐? 전기 없이도 빛의 산란을 이용해 어둠을 바뀌는 페트병 전구,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휴대용 생명 빨대, 작은 힘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기수 있는 물통인 큐드럼 다 보여주겠어. 자, 여기 봐. 요게 여기에 보면 물이 있고 그 위에 합성세제를 넣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병을 설치하면 요 합성세제 때문에 빛이 막 산란돼요. 그래서 여기 어두운 곳을 잘 밝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빨대. 이 생명빨대를 보여줘요. 생명빨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안 넘어가냐? 이렇게. 자, 1번, 2번. 맨 위에 여기 보면 요 어디입니까? 요거. 요게 멤브레인 필터야. 멤브레인 필터. 이 불순물을 걸러준다. 요 멤브레인 필터. 그 다음에 아이오딘 필터가 있어요. 여기 아이오딘 필터. 아이오딘 필터는 세균과 박테리아를 걸러내는 그런 단계고.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활성탄층이 있어요. 불쾌한 냄새 제거하고 물의 신선도를 높여 최종적으로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단계.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흙탕물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흙탕물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시기에 적당한 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생명빨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물이 귀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큐 들으면 Q자 생겼죠. Q자가 생겼잖아. 이 Q자. 이 Q 드럼입니다. 여기에다 물을 가득 넣고 이거 무겁잖아. 무거우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물 부족 국가에서 이러한 Q 드럼입니다. 여기다 물을 가득 넣고 우리가 물을 좀 잘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적정 기술을 활용한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만들어진 어떤 기구들, 페트병 전구, 그 다음에 생명 빨대, 그 다음에 큐 드럼 이런 것들이 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기술로 페트병 전구, 생명 빨대, 큐 드럼 이런 것이 있다.